이게 보면은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태릉 골프장 갖고는 10,000호 내지는 20,000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족한 거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주택 공급을 그냥 짜투리 땅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다 보면은 청와대 근무할 때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이런 논란이 이제 18일 동안 있었고 국민들 혼선이 있었고 이러면 대통령 말씀 전에 그래도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에 좀 하고 가시죠라고 건의하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어제 보면 대통령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은 속도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은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그거 어느 세월에 고시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이게 다 달라요.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부동산은 특히 더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특별 과외 4연속 강의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최초에 그 여당 안에서 공급 관련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국토부 입장과 여당의 입장하고 좀 다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1.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부분. 여기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명박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한 절반 정도의 서울에 이른바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던 그 계획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취소되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개발해서 자립형으로 이 도시가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주택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층위의 요구, 시장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회주택 방식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차근차근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1번 그 재건축 재개발 건 그리고 2번 서울 안에 대규모 그 임대 아파트의 공급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잠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6사의 골프장 그리고 6사의 그 지방 이전과 연계한 개발 관련해서는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골프장 그거 해봐야 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걸 연구한 영역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골프장 부지만 해도 한 2만 가까이 15,000에서 18,000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사 부지까지 다 하게 되면 4만 호가 넘습니다. 4만 가구 넘습니다. 그럼 6사 부지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요. 6사에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어제 부동산 그린벨트 혼선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좀 어떻느냐 여쭤봤더니 부동산 강의를 하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아마 왜 거기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요? 육사는 지방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육군에서도.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격 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육사 부지가 엄청 넓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육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한 7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서울에 새로운 택지 부지를 공급하는데 다만 이거를 민간 분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 공공임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요.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급 부족 물량의 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박용진 주요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서울시에 1년간 필요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년 동안 필요한 아파트 물량이 4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태능의 부지를 활용해도 딱 1회 2만 내지는 4만밖에 안
건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부장님이 태릉 골프장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동의되시나요? 근데 사실은 뭐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같이 완화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일단 태릉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빠르게 이제 뭐 2만에서 뭐 혹은 4만까지 뭐 몇만 가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이제 태릉 골프장을 예로 든 것 같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서울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100% 초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주택 이런 걸 빼고 나면 사실 부족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4만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공급 매년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태릉 골프장만으로는 사실 단기간에 어떤 공급 체는 될 수 있어서 사실 그게 지속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머지 이제 뭐 짜투리 여러 유휴부지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해봐라. 그래서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김현미 장관을 처음 불렀을 때 발굴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도 아마도 그런 유휴부지들을 다 찾아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이제 지금 3기, 4기 얘기했지만 다 그게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중요한 거는 서울 자체, 서울 안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 그런 점에서는 글쎄 뭐 그린벨트 해제가 꼭 대안이라는 아니겠지만 뭔가 대규모 정책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아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설득이 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택 공급 자체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을 어떤 용적을 높이고 또 이제 공공주택의 어떤 비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다양성의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 방법 갖고는 공급의 문제, 공급 부족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좀 짧게 덧붙이자면요. 어제 이제 육사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 육사 골프장이 아니죠. 태릉 골프장 그게 이제 한 10,000가구 정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잘못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뭔가 공급책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막상 공급은 10,000가구 이야기가 나오고 더 찾아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것까지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부동산 업계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집값은 못 잡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에요.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 다양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그 조국 사태 이후 44.8%의 평가가 나오는 그 최저치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부장님 이게 좀 설명을 좀 주세요. 데드크로스가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그렇죠. 생긴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4년 차에 44%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 봤을 때도 40% 정도면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 추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총선 전만 하더라도 거의 70% 육박했던 지지율이 한 3, 4개월 만에 40%까지 떨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급속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아마 현 여권도 그걸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원인이야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차례 뭐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지만 뭐 박원순 시장 논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부동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인국공 사태라고 했던 우리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의 정규직화 사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30대, 20대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게 되게 여권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은 이거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핑계댈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한겨레 신문 자체도 그렇게 보도했던데 결국은 여기 박영진 의원님 계시지만 여당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 정의, 여당이 가장 중시했던 가치들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 그리고 가장 자기네들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뭔가 대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실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어제 이딴 부동산 정책 논란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내려와 혹은 문재인 힘내세요. 뭐 이런 그 챌린지가 소위
있어서 뜨거워졌다는데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첫 번째 문제인 내려와라고 하는 대통령이 비판적인 그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구제를 위한 모임 등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대통령을 도와야 되지 않냐, 또 문재인 힘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검색어와 함께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긍정적인 검색어들이 막 맞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때를 되짚어봤을 때 총선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입니다. 그때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와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문제를 조정했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편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여론을 안 좋게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22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될수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심지어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부담까지 폭발되는 등 통선 효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핵심은 뭐죠? 국민들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끌고 왔던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거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좀 전에 대통령 지지율 쭉 빠진 얘기 잠깐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는 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권주자,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짧은 임기 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차기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헤아리지 못한다면 차기 권력 구도를 향해 가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저 데드크로스로 벌어지게 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청와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